자, 이번 영상은 페이스북, 곧 메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예상하진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내용이 많이 좀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지금 이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페이스북은, 메타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 게 그저께 장외, 시간 외 거래부터 해가지고 어제 거래일로 해서 마이너스 26% 넘게 폭락을 하였고, 이건 완전히 폭락입니다. 폭락을 하였고, 현재가 싱가포르 시간으로 9시 50분, 그러니까는 장이 오픈하기 40분 전인데, 일단 현재 프리마켓에서 보면은 아직 현재도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한 이후로 기술적 반등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게, 물론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은 앞으로의 이 기업이 어떻게 경영진이 꾸려나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켓에 있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단은 페이스북이나 경쟁자가 어떻게 마켓에 대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다이나믹하게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은 Q4 4분기 어닝을 발표한 이후로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 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240빌리언인가? 보면은 237빌리언이 하루 만에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일단 이걸 재무제표에서의 어닝 실적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어닝 퍼 쉐어,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는 3.84인 포캐스트를, 컨센서스를 못 맞추고 3.67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한 거기 때문에 EPS만 보면은 그냥 6% 감소했는데, 그리고 마켓에 있는 포캐스트 대비해서는 겨우 0.2불 정도 놓친 건데 22%나 폭락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재무적인 요소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보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못 미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든데 어쨌거나 6% 정도 못 미쳤고, 뭐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출을 보면은 매출은 애널들의 에스티메이션 313.4빌리언을 넘어선 6.7빌리언을 했으니까 매출은 예상치보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EPS는 약간 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이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월간 활성 유저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같긴 한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일간 활성한 유저가 데일리로 1.93빌리언인데, 요거는 작년에 비해서 겨우 5% 올랐다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전체 사용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제가 뭐 데이터를 이것저것 봐가지고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데일리 활성 사용자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성장세가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보시면은 먼슬리로는 4% 증가했지만 US랑 캐나다에서는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랑 캐나다인데,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의 광고 단가 수익, 그러니까 광고 단가 수익이 사용자별로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사용자와 가령 동남아에 있는 사용자와 아프리카와 다른데, 미국이랑 캐나다의 유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는 그 시청자당 광고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구매력이 크기 때문인데,
구매력이 큰 US랑 캐나다에서 성장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단 메타의 성장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폭락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단순히 매출은 좀 증가했고 오히려 애널들의 에스티메이트를 초과했고 EPS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25% 감소했다는 걸 보면 안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월간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고 일간 사용자 수도 모멘텀이 죽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걸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애플이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일단은 뭐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라자다나 셔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만약에 가방을 검색하고 있으면은 계속 가방 관련된 것만 광고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사용자의 쿠키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애플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합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인지 이런 거를 막기 때문에, 그러면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많은지를 앱의 흔적들을, 쿠키를 보고 그걸 관련된 추적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타겟 광고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에는 악재입니다. 광고를 할 수 있는 타겟 광고가 실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애플에 대한 이런 정책 관련된 문제도 페이스북에는 크게 악재, 이게 첫 번째 악재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의 이제는 그 큰 기능을 잃고 있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큰 요인은 틱톡입니다. 일단 유튜브,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소셜 미디어라는 게 한국에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전 세계 1등의 소셜 미디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 그리고 왓츠앱 등이 거대한 공룡 SNS에 대한 이 소셜 미디어 그룹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인 위치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일단은 현재 트렌드가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서 틱톡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보는 게 페이스북인데, 요즘은 100명 중에 과장 못해서 한 70명 이상은 틱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호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틱톡이 공식적으로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물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지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뭐 한국 등 모든 나라에서 지금 틱톡이 가장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틱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유튜브도 아니고 틱톡이 1위입니다. 그리고 틱톡이 1위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번 마켓을 선정하면은 2위나 3위 업체가 1위를 따라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한번 마켓을 한번 선점한 다음에는 네이버의 라인이나 왓츠앱 등이 한국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가령 뭐 미국에서는 왓츠앱이나 메신저가 있으면은 카카오톡이 아무리 좋은 메신저 플랫폼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이미 동영상 플랫폼에서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이버 TV나 카카오 TV가 유튜브를 이길 수 없듯이, 틱톡이 이런 숏 비디오 관련된 시장에서 이미 시장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무리 숏 비디오라는 대체 플랫폼을 만들고 페이스북이 REAL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도, 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쇼트 비디오, 그러니까 짧은 비디오 영상에서는 틱톡을 이길 수 없는 게, 이미 틱톡이 전 세계에서 시장을 먹었습니다. 이런 틱톡이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할 시간에 틱톡으로 넘어오면은 그만큼 시장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메타의 기업 펀더멘털은 정말 많이 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 1위고 10위가 엔비디아, 그리고 9위가 TSMC, 그리고 7위가 메타인데, 가령 1위에서 10위까지 이 큰 기업들이 10년 후에는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아마 3-4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대여섯 개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이제는 킬링 타임용으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이나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보내는 플랫폼을 이동을 한다면 그만큼 메타 같은 기업의 시장 가치는 펀더멘털은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시장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무 분석을 하고 이 현재 가격이 PER이 얼마고 17배면 낮긴 하지만 PER이 얼마고 현재 이 기업의 어닝 그리고 이 기업의 피어 그룹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매수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 저가 매수해서 장기로 묻어두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입니다. 이 예외인 게, 일단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기업은 아직도 시장에서의 위치가 독보적입니다.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성 측면에서, 프로피터빌리티 측면에서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iOS 생태계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고, 프로피터빌리티 측면에서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독보적이었던 그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틱톡으로 많이 이용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정말로 메타에는 장기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이런 폭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생각에는 현재 아무리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섣불리 저가의 바이 팁 해가지고 저가에 매수하기에는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총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또는 이렇게 S&P 500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메타는 여기 있는데, 가령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아마도 절반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요번 그 페이스북의 메타의 주가 폭락은 단순히 재무적인 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닝 실적에 대해서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좀 급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